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라 조금 힘들 거라 예상은 되지만 또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부동산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분류를 해보자면 지금 사는 게 맞을 것이다, 혹은 그래도 좀 시기를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두 의견이 팽배한 건데, 사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입장 중에 이제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직까지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너무 극심했잖아요. 그런 미분양이 준공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할인 되었을 때 우리가 최대한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결국 아파트마다 조금 여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될 건데, 그 흐름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여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격까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 가격 할인이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한 10% 내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딱 가격 할인을 진행한 곳이 있죠. 만촌 자이르네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준공 후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할인 분양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씩 소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곳이고요.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은 선제적으로 가격 할인을 한 곳도 있습니다. 두류 서이스타 힐스라는 곳인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진행한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또 이런 10%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 2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한 곳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는데, 언제 분양을 한 아파트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놓고 보았을 때 저는 2021년이 기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1년 이전에 분양을 했는 곳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분양을 했는 곳이냐가 완전히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전에 했는 곳들은 사실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84 타입 기준으로 해도 이제 6억이 좀 안 되는 금액대에서 분양을 했던 곳들이었었고요. 21년 이후부터 나온 곳들이 이제 각 분양가들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분양 성적들이 워낙 안 좋았던 곳이었는데 1대1 경쟁률도 나오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 흐름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딱 입주하고 있는 좋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성구에서 후분양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의 이제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7억대를 훌쩍 넘겼어요. 그래서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억대 가까이 분양을 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후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었고, 이제 입주하고 나서도 입주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10% 정도 할인을 해 주었는데 소진이 사실 거의 안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20% 30%로 할인 분양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빠르게 임대 전환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성 재고가 너무 많은 경우라면 손해가 확정이 되는 뭐 20, 30%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손해를 좀 시기를 미뤄보자, 왜냐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 임대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뭐 이런 아주 큰 폭의 할인은 사실 기대해보기 힘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전이랑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추가 할인을 하게 되면은 기존 분양자들과는 어쨌든 좀 다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요즘 시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원분양자들은 절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분양을 받았던 사람에게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20, 30%라고 하는 할인율은 발견하기 힘들어질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입지가 안 좋은 곳들에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건데, 그럼 입지가 좋은 곳들의 준공 미분양을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부분 분들은 입지가 좋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사기를 원하실 거니까 21년도 전에 분양했는 것들을 좀 노리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분양가가 쌌으니까 입주장을 노려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사실 올해 정도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뭐냐면 보통 공사 기간을 우리가 한 3년 정도 거친다라고 치면은 길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분양 가격이 올라간 시점에서 나온 분양 단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지금 입주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봐야 되냐면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떠나서 그 아파트 개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입주장 직전이 가장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달려들기 바라겠고요. 다만 한 가지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입주장 때는 좀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사람들이 싸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하고 조경하고 이런 거 보다 보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입지, 특히 교통과 학군이 충분히 받쳐지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리 좀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분양 자체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왜 없냐라고 하면 분양가를 많이 낮출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어느 지역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선호할 만한 지역이라면 최소 6억대는 넘겨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6억 중반대를 좀 넘길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가격대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다림이란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서 사실 이제 뭔가 행동을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행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수성구 대장급들, 특히 뭐 죽전, 청라 이런 곳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장이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호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을 이제는 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확실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악성 미분양들이 왜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지가 별로이고 거기 입지에 따른 이제 분양가들도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미분양이 되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다 소진이 되지 않아서 준공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10% 정도 할인 분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에 찰까? 사실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이란 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는 것들을 노리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